교회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누며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시간, 우리들 어덜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늘도 주성인과 농성인과 함께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문을 활짝 열고 있는 농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첫 방이 저번 주에 나갔는데 네. 다들 어떠신지? 저는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 1000명 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기분 좋았고, 특히 이제 아는 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성인이시죠? 농성인 맞죠? 이렇게 하시면 저도 모르게 이게 표정이 굳으면서 막 고개를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이게 익명의 방송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어떻게 그걸 이렇게 아시나 모르겠네. 맞아요. 다들 좀 모른 척을 해주시는 걸로. 저 익명 보장. 맞아요. 저희가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저희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감성인은 어떠셨는데요? 저는 이 감성인이라는 자아를 분리해서 타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누가 또 감성인 하면 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이성적으로 바뀌셨네요. 예, 저는 자아 분열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감성인도 인프피 아니에요? 맞죠. 같은 인프피? 아니면 본캐는 제 본캐요. 그 친구도 묻지 않겠습니다. 네네, 아직 자아 분열이 완전하게 지금 성공되지 않아서 지금 약간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정체성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익명 방송이라는 걸 두 분께 말씀드리면서 편안하게 방송 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신교제 신결혼이라.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렘 반, 걱정 반 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설레는 건 무엇이고 걱정은 무엇이죠? 정말 그 미래의 저의 이샤를 생각하면 설레는데, 또 저희 이제 지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찐 그렇죠. 목장은 부부 목장이라고 하는데 맨날 새벽 2시까지 싸우면서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면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고 생명 낳는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와 타이밍과 노력이 참 필요하죠. 이게 다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가 잘자요 특집이어서 잘자요 하는 인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신교제 신결혼 특집이니까요. 미래의 나의 배우자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주성님부터.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거 아시죠? 미래의 배우자요? 네. 저는 그러면 저번 주엔 잘 자였으니까 잘 잤어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보는 거니까 잘 자고 일어났나. 주성희님 로맨틱 하시다. 아침 인사로 하겠습니다. 오, 그래? 농성이는요? 저는 순간 이제 신교제 신결혼이니까 우리 거룩하자. 저 이제 설마 큐티했어 약간 이런 거 나올까 했는데 어이 거룩하자. 그렇군요. 저는 뭐라 그랬죠? 잘 잤냐고. 저는 그러면은 그 전날 밤으로 가서 잘까? 이 생각만 해도 잘까? 괜찮죠? 왜? 우리 이제 잘까? 못하는 거니까. 저 그런 이제 빨리 결혼하고 갈구함이 있네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그래, 우리 어덜트 방송이고 성인이니까 이 정도 얘기들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가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신교제, 신결혼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못다한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나눠볼 건데 가볍게 시작 한번 해볼게요. 끌림에 대해. 이 모든 것에 이제 태초에 끌림이 있었더라. 끌림이 있어야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일단 신교제를 하겠다는 신교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성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끌리고 이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죠. 있죠. 언젠가요, 그럴 때가? 일단 제 외모가 그 시각적인 만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성인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뭔가 성인으로서 끌리는 그 성적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몫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예쁘다, 뭔가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런 걸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끌림이 있어야 연애나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지. 그냥 얼굴 아니에요. 얼굴도 있고 저는 근데 좀 그 몸매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몸매가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그 마른 그 뭔가 팔다리 긴 이런 걸 좀 선호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손잡고 싶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나 뭐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근데 결국은 다 외모 안에 좀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런 좀 시각적인 만족이 중요하지 않나 오,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그쵸. 또 성적인 매력이 또 있고 네.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싶다 하면 그쵸. 그때부터 그 손을 잡기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는구나. 그쵸. 그게 이제 주성인의 플러팅의 시작이 이제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모든 방송을 들어보셨다 알다시피 이게 뭔가 제가 말했던 약간의 스킨십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말했던 관상, 아우라 이런 것도 뭔가 이제 포함되지 않나. 뭔가 딱 그 첫인상이 사실 끝인상이라는 말도 많듯이 뭔가 저도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뭔가 몇 초 안에 이 사람이랑은 뭔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각적인 몇 초가 되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교회에서 보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맨날 큐티하고 정말 귀한 형제님이고 너무 귀해. 근데 끌림이 없어.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 그 사람 어때? 그러면 너무 괜찮고 너무 믿음이 성숙하고 너무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너무 착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너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넘어져 가나 하면서 그래도 이제 만나는 노력을 해보는데 나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만남이면 그런 당연히 이제 이성으로서의 끌림도 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 그냥 만남을 억지로 하는 것도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너무 교회에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1도 안 끌려. 동성인 저는 그러면 못 만나요. 네. 아예 이미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까 조금 더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만 그런 고민을 좀 하나 봐. 근데 사실 그 형제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단순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결국에 그런 부분도 만족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초반에는 이제 우리들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냥 얼굴 예쁘면 다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얼굴 예쁘면 와 해서 갔는데 진짜 이게 계속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재를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외모에서 자기죄 고백하는 자매의 그 나눔을 들으면 그분한테 제가 좀 빠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막 저의 외모적인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같이 나눔하는데 정말 힘든 자기의 고난을 정말 그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고백하는데 바로 한눈에 그러니까 첫눈에 그러니까 그때 딱 반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좀 나의 그런 보는 시선을 바꿔주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그러니까 바꾸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하나님 더 친해지시길. 그러면은 농성이는 좀 더 이 사람이랑 관계가 진전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 끌리는 이성의 모습은 자기죄 보는 모습인가요? 네, 정말 자기죄 보는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간 신분 세탁에 지금 의혹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너무 꾸며낸. 근데 사실 추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모두가. 그렇구나. 저도 비슷한 그게 있었는데 너무 내 이상형과는 다른 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절대 자기 직면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양육을 받고 뭘 하다가 자기 모습을 직면을 하고 펑펑 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되는구나. 앞으로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감이 쌓이기 시작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스타일의 친구였거든요. 그게 참 포인트가 되더라고. 이 사람을 다시 보는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고 맞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성의 모습을 볼 때 좀 끌리고 이 사람과 관계를 좀 더 진전시켜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우리 농성이는 그 사람 자기죄 보는 귀한 자매님일 때 너무 거룩하게 간 것 같긴 한데 나 아까 시작 때 이제 그 미래 배우자한테 배우자에게 그쵸, 거룩을 원하셨으니까 행복보다는 우리 거룩을 거룩하자. 추구하는 얼마나 결혼 되시길. 배우자를 괴롭히려고 괴롭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저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이는 이제 성적인 끌림. 근데 그렇게 축약해버리시면 제가 근데 주성이는 약간 초반부 항상 이제 항상 초반부 그쵸. 첫인상이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좀 초반부에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는 그런 케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제를 대상. 여기는 이제 그 눈이 뜬 이제 신결혼을 향한 도약. 그쵸, 도약. 바로 그쵸. 신교제를 건너뛰고 결혼을 하겠다. 딱 이제 첫 소개팅 때 저 이날 탄소를 예약 잡았는데 같이 들어가실래요? 여기 시간 옆에, 되시면. 이름 쓰실래요? 그런 단계가 다르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교제를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신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신교제를 해야 하나? 신교제의 좋은 점.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친구나 지체들이 형
왜 근데 신교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진짜 최근에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 양교 받아야겠다. 아,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네. 너 아직 멀었다. 어. 너 아우니치 가야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너무 간단한 거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면 신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교제 하면 거룩해지나요? 신교제가 뭔가요? 일단 신교제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신교제를 하면 거룩해진다. 저는 사실 신교제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도 이론으로만 배운 신교제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붙어가는 그렇게 되는 교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너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모든 걸 잊고 다 너무 재밌고 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오히려 작아지지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신교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만 제 주변에서 신교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다 물어보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물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만 그런 것들을 진짜 벌떼 공동체와 붙어가면서 물어가는 것이 신교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진짜 신교제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각자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은 이제 가치관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는 공동체 속에 이 사람과 내가 속해 있다는 게 그게 신교제의 정말 안전하고 좋은 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둘이 같이 막 싸울 때는 내가 맞고 넌 너무 잘못했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가 각자의 공동체의 이 문제를 갖고 가면 들어야 할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깊이 이입돼 있는 내 남자친구가 할 때는 안 들렸던 말이 이제 공동체 지체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또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부분 내가 잘못한 거고 내 상처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준 거구나 이런 게 알게 되니까 갈등이 풀리더라고요. 공동체가 있는 게 신교제인 건가요?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고 가정을 하면 공동체가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뭔가 본인들이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려고 하는 교제도 신교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신교제의 약간 장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교제를 할 때 약간 장점,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내가 생각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한 거고 신교제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 나는 두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 같은 가치관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이제 신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 가치관이란 그 성경적 세계관을 두 사람이 이제 가치관으로 세우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요거를 신교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신교제라고도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성경적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제 우선이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가치관이라고 또 말하기가 힘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교제가 신교제. 근데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이니까 그 고백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신교제. 그래서 둘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로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불신교제를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저는 믿는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삐졌어. 그러면은 주일에 이쁜 데를 데리고 가줘야 돼. 아, 중요하셨던 거. 네. 뭐 아니면은 뭐 화해 시간. 그쵸. 뭐 이제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럼 또 어디 놀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주의 성수를 가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해. 근데 신교제를 하면 또 저희 공동체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장 가서 물어봐 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없더라도 그런 갈등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이 신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가 신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이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두 사람이 다르면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정불변의 우선순위 최우선은 이제 하나님, 주일에는 교회 가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게 딱 맞아야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더욱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서 언니 저 왜 신교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교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와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해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에게 그거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편하려면 그냥 신교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죠. 네. 매번 이제 주말에 여행 가자 하면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월요일날 공휴일이니까 줄 겨고 여행 가고. 근데 나는 너랑 여행 갈 수 없고 혼전순결 지켜야 되고.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고 이 혼전순결이란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잘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연인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 없는 거지. 없죠, 사실. 그게 너무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나 편하자고 신교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저희가 만약 신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우리 여행 가자 하면 어떡할 거야? 믿는 사람인가요? 바로 정죄해야지. 죄송합니다. 가면 되죠. 방 따로 쓰자. 너 큐티 아니야? 그러니까 여행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들은 적 있어요.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가신 분들이 있다. 그쵸. 당일치기로 방을 따로 잡는다고요? 그럼 네. 1박이잖아요. 그럼 방 따로 잡는 건 안 돼요? 방을 따로 잡는다. 자, 여기서 방이란 네. 그 이제 어떤 방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으니까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내려다 주고 둘 중에 한 명의 숙소를 모르게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명은 알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결국 여행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한 뭔가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을 가면은 지켜진다라면 그 절대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은 그 못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여행 때문에 여행을 가면 못 지킨다라는 공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술이랑 비슷한 거야. 그쵸. 술도 술 자체가 이제 악한 건 아니지만 술을 먹었을 때 한 밤에 남녀가 술을 먹었을 때 그쵸. 이게 유혹의 통로가 된다는 거지. 정말 죄를 지을 확률이 커지고 분별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통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지.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것도 그런 위험이 그쵸. 있고 인간은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그쵸. 생각하는 게 남녀가 정말 불꽃이 튀면 내가 그쵸, 어떻게든 그쵸.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정말 그 두 사람이 그냥 갔을 거 아닐 거란 말이죠. 렌트카 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는 공간, 이 공유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게스트하우스 앞에 있고 그러면 두 사람 무슨 수든 쓰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그 젊은 날에
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막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추억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그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가는 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악 물고 하루 이틀 참는 게 낫지. 뭔가 그 추억이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뭐 포장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참고 뭐 돈 비용을 더 쓰든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을 해서라도 그냥 그런 추억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 제주도로 가면 이제 남쪽이랑 이렇게 네.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항상 많아. 차 2대 해가지고. 그치. 네. 아침에 만나자 네. 이렇게 하고 끝에 그쵸, 끝과 게스트하우스 끝으로. 잡고 여자친구 끝 한밤에 너무 불꽃이 튀어도 여자친구 숙소가 어딘지 모르게끔 한 명이 가면 비밀리에 되니까, 그쵸. 잡고 와 진짜 거룩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가는 게 근데 막 한밤에 막 불꽃이 막 튀어서 눈이 돌아가지고 한밤에 막 추격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막 찾고 막 카드 영수증 조회해가지고 막 카드 어디서 결제했나 막 감독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난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나 보다. 저 약간 이거 어떻게든 이 밤에 내가 널 만나리라. 그러니까 저녁만 먹고 음, 이렇게 이제 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라도 가는 게 저는 그런 절제할 수 있어? 저는 솔직히 네. 밤에 막 석양이 네, 지고 네, 막 네. 여자친구 너무 예쁘고 막 네. 원피스 막 괜찮아요, 그런 거. 오프숄더 막 아까 저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팔다리 길고 막 저도 약간 그 의인이어가지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가 있는데 그치. 예를 들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이제 여행을 목적으로 꼬셨으면은 가서 뭔가 이제 저도 내가 지키자는 말 안 했는데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무조건 지키겠다 가자 해놓고 그러는 거는 이제 또 하나님 보시기 너무 또 입으로 짓는 죄가 또 추가되니까 예. 하나라도 덜 지키고자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숙소 각자 가고 거기서 혼술 하면은 또 운전도 못 하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렇게까지? 예. 그 이제 음주운전 죄 하나 추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까지 가야 돼? 근데 그 뭔가 못 가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아예 못 가니까. 아우리치 가시면 되죠, 아우리치. 아우리치 못 가잖아요. 커플 못 가나? 네, 커플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그럼 20대의 청춘을 다 날리고 뭔가 30대의 청춘을 다 날리고 우리는 결혼을 위한 사이가 돼야 되는 건가? 그치, 선결혼 후 연애하라는 말씀. 그니까요. 그럼 이제 약간 현실적인 문제로 집을 해주시나? 약간 이런 게 이제 가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새는 거니까 하더라도. 그치. 근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즐거움의 선이 제한돼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커플처럼 신교제하면 너무 좋겠다 싶었던 커플이 어떤 커플이냐면 네. 지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셨는데 엄청 긴 연애를 하셨어요, 두 분이. 근데 사실 저희가 제한돼 있는 게 많잖아요. 1박 해도 네, 안 네. 돼, 어디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레저는 다 했어. 이게 매번 영화관 가고 밥 먹고 하면 사실 좀 지겨워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다른 걸 생각하게 되고 진짜 여행 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이 커플이 수상 스키, 번지 점프 뭐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레일 바이크 뭐 온갖 거는 다 한 거야, 둘이. 그렇게 하면서 이 기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선을 쓰는 넘지 않고 이 긴 연애의 기간을 계속 새롭게 서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형제분이 엄청 그런 데이트 코스를 짜고 뭘 하고 알아보고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그래, 이렇게 유혹,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에너지를 다 발산을 하고 지쳐 집으로 돌아가서 좋네요. 잠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다 십자가. 그리고 이 레저나 이런 거 하는 건 다 이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충분히 뭐 수상스키 이런 거 하면서 스킨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뭘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교제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 궁금해. 만약에 형제가 정말 이제 주성인 같은 생각으로 나는 가면은 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같이 여행 가고 싶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매한테 네. 여행 어디 갈까? 제주도 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자매 입장에서 거절의 말을 어떻게 해야 형제가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신교제면 응. 그냥 어떤 방식으로 말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이분도 같은 말씀 듣는데 그쵸. 원칙대로 하면은 그냥 야, 너 말씀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쵸. 알아듣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남자분들이 거절감을 좀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신규제를 하는데 거절감을 그치, 느낀다. 그치. 근데 선은 먼저 제가 나는 넘은 너랑 거잖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치. 네.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뭐 선을 넘는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자매가 손을 탁 쳤더니 그것도 되게 막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그거는 기분 거절- 나쁠 만하다.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자 했을 때도 그 거절의 방법에 따라서 형제가 좀 거절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주도 가서 이렇게 좀 여행하고 그럴까 했는데 자매가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 상할만 하네요. 야 아니, 거절감 어디서 느낄만 하네. 개수작이야? 너 지금 치리받고 싶어? 상처받을 만하다. 어디서 이 믿음의 수준도 낮은 아니 거의 이 음란막이 아니야? 재밌다. 약간 그런 거죠. 그 이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자는 짐승이니까 그 짐승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대 맞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막 오빠 너는 너를 믿니? 뭐 이렇게 거절감. 좀 지혜롭게 저번에 그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 기법?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비슷해요. 그걸로 좀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그러면은 오빠가 지금 나랑 1박 여행을 가자고 말을 한 것은 나와 하룻밤을 지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오빠의 지금 한참 욕정이 들끓는 나이에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는 단어 것은 선택이 정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를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나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여행을 나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오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니 그게 칼로 찌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포크로는 이쑤시개로는 계속 찌르는 것 같은데 이게 비폭력 대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아, 오늘 이런 거 큐티 했어 어렵다. 어때? 오늘 큐티 했어? 오빠 오늘 큐티 했어? 네, 좋다, 부드럽게. 손을 꼭 잡고 그렇죠. 큐티 했어? 그것도 괜찮네. 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줘. 근데 그런데 그런 식 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 지키고 싶다라는 거를 조금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